컨텐츠 미디어를 보자면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A스토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외주 제작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BP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회사인데 최근에 A스토리 같은 경우에 드라마 지리산을 공개를 했었죠. 그 지리산 같은 경우는 힘들었죠. 예, 뭐 주지훈 씨하고 전지현 씨가 나왔었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흥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작품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스토리는 계속 단순 외주 제작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BEP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눈에 띄지는 못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 방영된 지리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마진 손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흥행을 조금 못했던 느낌이 좀 들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2021년 전체 영업이익을 온기로 67억 영업이익을 내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가 인식 대부분 진행되면 이익 대부분 인식이 4분기에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관련 프로젝트 수익률이 57%까지 나왔고요. 거의 그렇다면 대형 제작사들이 나오는 텐트폴, 그러니까 텐트폴은 아주 대작을 말하는데 이 텐트폴 마진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A스토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 1분기에는 지리산 관련된 OST,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관련된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게 단순 중요한 게 수익 모델이 기존의 단순 외주 제작에서 IP 확보로 넘어갔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분기에 조금 흥행을 못했는데 과연 손익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대규모 이익단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IP 확보로 넘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보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한 220억대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 2, 3일 정도 고개 들면서 이제 A스토리가 싹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런 대규모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 밸류에이션 PER 한 10배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밸류는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사마네트웍스는 A스토리보다는 조금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이제 그러네요. 컨디션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선명한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턴어라운드가 똑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사마네트웍스는 대표적인 지상파의 외주 제작사거든요. 예. 근데 사마네트웍스의 특징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작가 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히트작을 많이 쓴 작가 풀이 사마네트웍스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IHQ와 함부로 애틋하게를 공동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IP 확보로 나섰고요. 그래서 IP와 관련된 수익 모델을 충분히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을 꾸준히 이뤄왔지만 지금 온전히 100% IP로 제작한 드라마가 작년 4분기에 방영됐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성혁유 씨하고 나왔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게 IP로 100% IP로 드라마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3분기 누적이 작년에 23억 적자였는데 이 4분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반영되면서 연간 67억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 A스토리와 똑같이 IP 스토리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IP 확보되는 드라마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수익 모델을 이제 창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P 드라마 하나로 본다면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매출액이 27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0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 모델이 결국은 IP 모델로 가면서 상당히 수익 모델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되는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는데 올해 확정된 편성만 4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 그래서 지상파 3편 그리고 OTT향 1편 정도 되는데요. 방영 시기도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실적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글로벌 OTT, 그다음에 IP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이고요. 이 대부분 이제 작품당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제작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선판별을 통해서 그 GPM,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이 15%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 보통 중소형 제작사들은 현금 플로우가 안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자가 많아서 안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쪽은 굉장히 대형사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중소형 제작사는 그렇지 못했죠. 근데 보십시오. OTT들이 경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넷플릭스 이외의 다른 OTT들이 중소형사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제작 비중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수적인 비용을 뭐 감안하더라도 합산시에는 올해 한 3~5편 정도 가지고 최소 750억 매출에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조정을 필요한데 뭐 조금 올라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삼한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600억, 1,7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 비슷한 컨텐츠 회사들이 2천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도 삼한네트워크스가 좀 싸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OTT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올해 확정된 드라마 4편 중에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너미디어 산하에 있는 HBO 맥스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이게 대해서 결국 신규 OTT 모멘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BO 맥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수익 모델은 똑같은데 이게 IP 같은 경우는 삼한네트워크스에 기속되는 계약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P 관련된 수익 모델에서 아마 HBO 맥스 같은 경우는 HBO 맥스가 진출한 국가에 대해서만 멘탈리스트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IP는 전부 다 삼한네트워크스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에 기여할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지금 A스토리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고 삼한네트워크스는 다소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소형 제작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IP 수익 모델을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있던 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